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가 연일 정치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진 사퇴하라 이런 공개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우상호 정무수석 작심 발언을 하는데 많이 밉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건데 일단 정무수석 얘기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모든 게 정치와 맞닿아 있죠. 우리 뭐 스포츠에서 누구 선수 기용했는지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질타를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을 시키고 이랬던 거 많이 그런 적이 봤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저러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저걸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많이 봤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냥 법대로 수사하게 놔두면 정치적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치적으로 때리니까 보수 후보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만드는 건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간단해요. 법에 보장된 임기대로 가겠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더 이상 언론에 부각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놔두면은 8월까지 임기를 하고 나면은 그냥 법률상으로 출마를 못 합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때려서라도 커지는 거 감수하고라도 방통위는 갖고 오겠다라는 것 때문에 손익계산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네. 법대로 놔뒀을 때 뭐 기소 이후에 직권면직까지 가는 거는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도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자. 이것 때문에 커지더라도 결국은 대구시장 정도인데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장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못 가져오는 곳이니 그 정도 커지는 것까지는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빨리 갖고 오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호시탐탐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구시장이다 이렇게 뭐 특정 지역을 꼽는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진숙 위원장의 그간의 행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 그것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우상호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늘 인터뷰를 보면 뭐 대통령실과 뭐 직접 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 특히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상호 비서실장은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직권 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한 이유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 신분인데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유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저런 발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한 것만으로 직권면직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계속해서 어떤 정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이어간다면 그때는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주의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이 직권면직까지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또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수사를 받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의 작심 비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응을 냈거든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임기를 보장해주면 나는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님?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은 간단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년 2026년 8월까지 본인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건데 네. 지방선거는 뭐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가 보장이 되면 본인은 당연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뭐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뭐 네. 이런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은 뭐 정치적인 자리로 이렇게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자기의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뭐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지 말라. 이런 입장을 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직권면직을 해준다면 오히려 대구시장 출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도 재반박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직권면직 관련한 이야기는 아직 결정난 건 없다. 수사 상황 보고 그렇습니다.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정치 오래 했고 정권 교체제마다 어떤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1인 체제에다가 방통위는 무력화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은 계속하고 또 전환길 씨가 공천 주겠다고 하고 여러모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집권 초기에 전 정부에서 배정한 인사와의 엇박자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어찌됐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지금 보통 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이고요. 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총선은 4년마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임기 때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들이 새로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임기를 유지해서 이런 임기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 정부 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가 걸렸었는데 사실 뭐 그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는데 왜 자꾸 직권면직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냐라고 반발을 했었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게 하는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또 그걸 반대를 했었고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걸 또 추진을 했었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또 민주당이 그걸 찬성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한번 지금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엔 정권과 함께 교체되는 자리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 플럼북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좀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되 지난번에 민주당이 한번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적용은 다음 정부부터 적용을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임기랑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법합니다. 그렇죠.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만 바뀐 상태에서 같은 논쟁이 또 반복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뭐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로서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오늘 국회가 개원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야의 어떤 극한 대립이 그리고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협치의 모습들이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잡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2년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2달 정도 남겼을 때 직권면직이 됐습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모습 보시죠.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당시에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달 정도 남기고 면직이 됐었어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직권 남용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이 바뀐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건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은 구속된 사람도 나왔고 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한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어떤 발언이 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했는가 요걸 가지고서 지금 그거하고 빗대는 것 자체도 경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면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또 버텨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는 그때 우리가 했던 거는 잘못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든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건 무리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이것만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아 양쪽 진영 다 못 믿겠다. 이거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법에 맡기자. 네. 법으로 정하자. 양쪽 다 서로 팽팽할 때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도 단판인지 삼세판인지 먼저 정하고 해야 돼요. 한 판 해놓고서 자기 입장에 틀리니까 삼세판이었어 이렇게 하는 건 사람마다 다 그러고 싶은 욕망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하자는 얘기 저도 사실 지난 정부부터 했었거든요.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박근혜 정부 탈탈 털고 그때 블랙리스트 있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자부 블랙리스트 막 줄줄이 터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는 사람에 맡겨가지고 했을 때 자기들이 공격했던 거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고 민주당이 국회 갖고 있을 때 그 다음 번부터 적용하자라는 얘기 저도 했었고 그게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